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통신사 박훈탁TV 2021년 2월 26일 이슈 진단 250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 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정말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이든이가 아직도 연두교서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기계를 만드는 회사 도땡땡땡의 명예훼손 소송은 불법입니다. 지금 워싱턴 DC는 지하에서 연기가 솟구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제스 연구소에 따르면 도땡땡땡 선거기계 업체는 명목상 민간기업이지만 실제로는 정부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정부기관이 민간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원고가 될 수 없습니다. 시드니 파땡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는 도땡땡땡의 2020년 땡땡 조작 증거를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주류 매체 AP통신은 2월 23일로 잡힌 바이든 연두교서 발표가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대통령 일정표에도 바이든의 연두교서 발표는 계획이 없습니다. 바이든의 연두교서 발표하는 날 민병대가 의사당을 날려버릴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물리적 상태가 연두교서를 발표할 조건이 아니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정말 이상합니다. 23일 새벽 워싱턴 DC 지하에서 원인 모를 연기가 솟구쳤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 취소 확인해 주시고 유튜브 프리미엄 신청 부탁드립니다. 도땡땡땡 선거 시스템이 마이필로의 CEO 마이크 린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13억 달러를 청구하기 전에 루디 줄리아니와 시드니 파땡에 대해서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이들 피고들은 2020년 선거에 사용된 도땡땡땡 선거기계와 소프트웨어가 바땡땡 당선을 위해서 땡땡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땡땡땡은 린델이 비단이 도땡땡땡이 좋은 평판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고 도땡땡땡의 직원과 고객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줄리아니의 경우 도땡땡땡은 그가 도땡땡땡의 무결성, 윤리, 정직 및 재정적 무결성에 해악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뒤에는 명예훼손 소송의 일반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도땡땡땡 소유자는 린델, 줄리아니 및 파땡이 도땡땡땡의 재정을 해칠 수 있는 말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도땡땡땡은 법률적으로는 명목상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할 수 있으나 린델 등의 도땡땡땡에 관한 진술이 허위이고 또 그들이 진술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땡땡땡은 그들의 진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미국 법원에서는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공무원과 모든 종류의 공인, 퍼블릭 피규어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명예훼손 소송의 원고는 피고의 악의적인 의도와 무모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언론 자유의 원칙이 명예훼손 소송을 파기 또는 각하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소송은 체제와 이것의 동맹자들이 불편해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 방편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땡땡땡은 개인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도땡땡땡은 명목만 민간기업이지 사실상 정부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정부와 정부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964년 뉴욕타임스와 설리번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당한 이유로 이 나라의 최종 법원, 연방대법원은 미국의 법률체계에서 정부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다루기 위한 심리를 한 적이 없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정부기관은 독점적 특권을 누리고 세금의 강제 징수를 통해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기관이 정부를 비판하는 개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권한까지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개인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미국의 권리장전에 집어넣은 것은 체제를 비판하는 개인이 정부의 보복을 당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정부기관이 개인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도땡땡땡은 린델, 줄리아니 그리고 파땡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면서 마치 민간기업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도땡땡땡은 우리는 명예훼손을 당한 가난하고 무고한 기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으나 도땡땡땡은 민간기업이 아니고
기업가 정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정부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에 대한 서비스만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선거 관련 기계와 소프트웨어를 정부에게 납품하는 도땡땡땡의 유일한 고객은 정부입니다. 그 밖에 도땡땡땡의 업무 영역과 고객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도땡땡땡의 수익은 오로지 정부가 개인에게 강제로 부과한 세금에서만 나옵니다. 이 회사와 설립자는 굳이 말하자면 정치적 기업가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기업가는 아닙니다. 도땡땡땡은 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통해서만 이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아닙니다. 납세자는 과세를 통해서 도땡땡땡을 지원하지만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고 그런 지원에 동의한 적도 없으며 동의할 권한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땡땡땡과 이것의 재정 지원을 하는 납세자와의 관계는 강압과 착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도땡땡땡은 명목상이 아닌 사실상 의미에서 민간이 아니라 정부기관입니다. 도땡땡땡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시드니 파땡 변호사와 리누드 변호사가 도땡땡땡의 2020년 땡땡 조작 증거를 아무리 사용해도 소송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류 매체는 바이든이 2020년 연두교서를 내놓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박하려고 소위 팩트체크를 하고 있으나 AP통신은 조 바이든이 2월 23일 연두교서를 발표할 예정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에도 바이든의 연두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역대 대통령은 2월 달에 연두교서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발표한 것은 1981년부터라고 합니다. 1981년 2월 18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발표했습니다. 1985년 2월 6일에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맞아서 연두교서를 발표했습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1989년 2월 9일에 연두교서를 발표했습니다. 1993년 2월 17일에 첫 번째 임기를 맞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발표했습니다. 1997년 2월 4일에 두 번째 임기에 빌 클린턴이 연두교서를 발표했습니다. 아들 부시 대통령은 2001년 2월 27일에 첫 번째 연두교서를 발표했습니다. 2005년 2월 2일에 두 번째 임기를 맞은 부시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발표했습니다. 오바마도 2월 9일, 2월 24일에 첫 번째 임기의 연두교서를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임기에는 오바마가 2014년 2월 12일에 연두교서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2월 28일에 연두교서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만일 바이든이 28일까지 연두교서를 발표하지 않으면 제 날짜에 연두교서를 발표하지 않은 최초의 대통령이 됩니다. 아직 행사 달력에 바이든의 연두교서 발표 일정이 올라왔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상황이 아주 흉흉합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사진은 워싱턴 DC 사진인데 2021년 2월 23일 새벽 4시 34분에 찍은 사진입니다. 완전히 정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의사당 사진입니다. 의사당 사진. 그리고 약 1분 뒤에 또 똑같은 사진을 찍었는데 정전이 되어 있고 지금 의사당 주변에 뿌연 연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날 일기예보에 따르면 안개는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워싱턴 DC에서 올라온 연기로서 지금 연기가 의사당을 가득 에워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워싱턴 DC 지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바이든이 연두교서를 발표할 때 민병대가 의사당을 날려버릴 계획을 세웠다는 흉흉한 소문이 나돌았고 바이든이 물리적으로 연두교서를 발표할 조건이 아니라는 억측도 나돌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신청, 후원과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